월간 법률상담소 웨비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한인 여러분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자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한미연합회, 남가주 한인 변호사협회, 그리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국 시민권인데요. 비자 영주권 시민권의 비교, 시민권 취득 자격 요건,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소, 시민권 인터뷰 관련 정보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웨비나는 녹화를 하고 있고요. 녹화 끝난 다음에 오늘 웨비나가 끝난 다음에 한 1, 2주 후에 한미연합회 유튜브 웹사이트로 이 녹화본을 보통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 정보는 오늘, 그러니까 7월 19일 2013년을 토대로 한 정보고요. 이거는 법은 항상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보를 위한 거지, 법률적 상담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에서 다루는 건 시민권인데,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쪽은 주로 이제 캘리포니아 법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 사는 것에 크게 지장이 없어서 굳이 시민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것이 꼭 조국인 한국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게 꺼려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부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하려면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민권이 필요하죠. 어, 특히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생활권이 달려있는 코리아타운 같은 지역을 보면은 그 지역을 대변하는 시의원이나 연방 주하원의원이 한인인 경우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인과 아시아인들을 상대로 혐오 범죄가 일어날 때 투표권을 가진 아시아계 권익단체가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면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보호법이 아예 논의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민권 절차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시민권 취득까지 가는 길 해가지고, 아,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처음에 이제 비자, 그러니까 제한된 체류 기간이죠. 뭐 관광 비자, 학생 비자 그런 걸로 와서 그럴 경우에 이제 미국에 살 때 권리나 취업 기회 같은 게 아무래도 제한이 돼 있죠. 그 다음은 영주권. 미국에 거주하고 취업도 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투표권은 없고요. 그리고 범죄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추방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어, 다른 것보다 이제 권리가, 요 권리하고, 이런, 받는 게 영주권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최상의 수준이죠. 투표할 수 있고, 가족 초청도 할 수 있고, 정부 선출직 그런 거에 나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추방은 불가능하죠. 시민권자는. 정부 보조 혜택도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더 받을 수 있는 게 많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시민권을 바로 따면은 바로 그 배심원을 나오라고 그런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많죠. 자, 시민권 취득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 18살 이상은 성인이고 현재 영주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지역에서 만약 LA 카운티에 산다면 그 카운티에서 3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 영주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어야 되는데요. 3년의 그 예외가 있는데 그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을 했거나 가정폭력 피해자로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전에 미국 안에서 2년 반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최소한 반절 이상은 미국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년 그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년 반 이상을 미국 내에서 거주를 해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는 요건 중에 하나가 good moral character가 죠. 뭐 직역하면 선량한 도덕적 품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중범이나 그런 게 없어야 되고 제일 요즘에 이제 크게 보는 게 뭐 테러리스트 액트 같은 거, 뭐 테러 행위를 했다든가 그런 거를 이제 질문을 하고 그런 게 기록 같은 게 없어야지. 그리고 영어는 말하고 기본적으로 말하고 쓰고 읽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 테스트라고 해서 국민 시험이라고 직역이 되는데 미국 정부와 미국 역사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격에 따라서 시험이 간축될 수 있습니다. 보통 100가지 문제에서 이 시험을 하는데 이 간축된 시험은 한 20개 중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은 이제 N400이라고 해서 그 서류가 있는데 접수비가 총 현재 725불인데요. 640불 접수비에 85불 그 지문 찍는 거, 생체 인식 테스트이라고 하죠. 지문 찍는 거에 그 비용이고요. 이 접수비도 면제가 가능한데 그 면제는 이제 수입이나 정부 보조 혜택을 받는 경우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 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액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부분적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가계 소득이나 복지 수당에 따라서 또 됩니다. 그래서 전액 면제 같은 경우엔 1인 가정일 경우 2만 385불 이하, 그리고 2인 가정인 경우엔 2만 7,465불, 가계 연소득 그 이하, 3인 가정인 경우엔 3만 4,545불 이하일 때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고요. 복지수당, 그러니까 메디칼, 푸스템, 임대 보조 받는 뭐 그런 복지수당을 받을 경우에도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부분적 면제는 이 저소득층에서 약간 더 이제 수입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연소득, 예를 들면 1인 가정이 연소득이 2만 385불에서 2만 7,180불 사이일 때, 그럴 때에는 부분적 면제가 가능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수수료가 405불로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위험 신호라고 말씀드렸는데 레드 플래그라고 하죠.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범죄 기록이 되겠습니다. 도덕적 품성과 출방 가능성이 문제인데요. 주로 이제 1년 이상 징역을 받은 중범, 그리고 폭행, 폭력적 그런 범죄 행위, 그런 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신고 신청을 했는데 이런 범죄 사항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제 축방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하시기 전에 본인 범죄 기록도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이런 기록이 있고 시민권을 받을 때 좀 위험할 것 같다 하는 데는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거는 미국 밖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여행을 했을 때, 뭐 한국을 갔었거나 다른 데 나갔을 때 6개월 이상 지속된 여행을 했으면은 그 영주권 자체가 미국에 영주하는 건데 오랜 시간 이렇게 나가 있으면은 영주할 의도가 없다.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 영주권 자체에도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물론 리엔트리 퍼밋이라고 해서 그 신청하고 나가셨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실제 거주 기간이 어,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난 5년 동안 반절 이상이 아닌 경우 그럴 때는 최소한 미국에 이제 2년 반 이상은 거주를 실질적으로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추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방 절차 중이거나 과거에 미국에서 추방 당했던 기록이 있으면은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랑 결혼을 해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은 그럴 때는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없죠. 예로 이제 신청을 해놨는데 이제 배우자는 한국에 살고 있고 또 미국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 거주 기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살아서 충족이 됐을 때 그럴 때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위험 신호가 있다면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금을 빚진 경우
이 시민권 신청서가 굉장히 자세하게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겠는데, 그중 큰 것 중 하나가 세금 보고도 했느냐, 아니면 세금이 기준점이 있느냐, 그런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해결을 먼저 하셔야지, 해결을 안 하면은 신청을 한다고 해도, 시민권 그 거부가 될 수가 있고요. 뭐, 접수비만 날리게 돼요. 그리고 질문 사항 중에 군 복무 기록을 물어보는 사항이 있는데, 아, 이거는 사실대로만 말씀하세요.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군 복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한국, 뭐, 제가 전에도 작성을 했을 때, 뭐, 코리안 내셔널 아미에서 2년간 복무를 했다. 그렇게만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뭐, 이유가, 이 미국을 그러니까 반정부 단체나 그런 데서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게 그 이유였거든요. 그리고 남자인 경우, 남성인 경우에는 18살에서 26살 사이의 나이인 경우 미국 징병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셀렉티브 서비스라고 해서 미국도 징병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제 징병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등록을 해야 시민권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게 불거져 나오는 게 어떤 분들 이제 자녀분이 대학을 갈 때 이 정부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나오는 학생 융자 그런 걸 받을 때 이거를 남자인 경우에는 꼭 등록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시민권 신청 서류에 이제 본인이나 통역해준 사람 아니면 작성인이 서명하지 않은 경우 이건 당연히 바로 거부를 하고요. 신청서 N400, N400 파트 12에 질문이 한 43개가 있는데 그중에 yes라고 답한 경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집어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시민권이 거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 주로 이제 세금, 반정부 활동, 국가 정복 행위, 뭐 범죄 행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터뷰를 가시면은 이 시민권 신청서를 보면서 그 부분적으로 그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이랑 인터뷰를 갔는데 이분이 아무래도 긴장을 하셨는지 이 질문을 하는데 그냥 다 노로 신청서에는 넣었는데 답변을 하실 때 yes, yes 하니까 나중에 인터뷰하던 사람이 딱 멈춘 다음에 다시 공부해서 오라고 그래서 거부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최근에 신청서로 작성된 지금 현재 사용되는 서류가 2019년에 만든 거거든요. 그 전에 거 2016년이죠. 아마 그 전에 거를 쓰면은 이 시민권 신청 서류를 다시 반환을 시킵니다. 이 유효시민에 대해서 흔하게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교통 위반 딱지, 그러니까 트래픽 티켓인데 이거를 신청서에 포함해야 하나? 예, 당연히 포함을 해야 합니다. 설명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이민국에서 보는 거는 시민권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입을 했는지 사항이 그런 걸 보기 때문에 만일 그 트래픽 티켓이 받았는데 그거를 안 집어넣었다. 근데 인터뷰를 하다가 이 기록이 불거져 나왔다. 그러면은 거짓으로 작성을 했다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당연히 그러면서 이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난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스피딩이나 뭐 때문에 받았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어, 그 트래픽 티켓 같은 경우에 이제 어, 민사 법규를 어긴 게 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이제 형사법에도 연루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 제일 흔한 케이스가 이 위반 티켓을 받았는데 그거와 함께 DUI, 음주운전한 게 같이 있다.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그거를 해결해서 프로베이션,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그럴 때는 그게 끝날 때까지는 시민권 신청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포함을 해야 되고, 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집행유예 기간, 프로베이션인 기간인 경우는 시민권이 보통 거부가 되고요. 또 다른 질문 받는 게 미국 밖으로 1년은 안 넘겼지만 6개월 이상 여행 나갔는데, 인터뷰 때 무엇을 보여줘야 되나? 예, 그거는 이 시민권 신청서에 이제 국외로 지난 5년간 국외로 나간 기간하고 어디를 갔는지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여줄 수 있는 건 이제 여권에 찍힌 도장 같은 거죠. 그런 거하고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어떤 목적으로 여행을 갔는지 예, 그거를 준비를 하시는 거죠.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그 그 신청해주는 시민권자도 시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이 돼야 하는지
그런 질문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시민권 받았으면 바로 그 신청을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이제 미납한 세금이 아직 있는데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어, 할 수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일 미납한 거 있는데 그걸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놔둔다. 그럴 경우에는 시민권 이게 거부가 될 확률이 높고요. IRS하고 미납한 이 세금에 대해서 뭐 다달이 내기로 했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신청을 하셨을 때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게 해결되고 하는 게 하지만 않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해결된 다음에 신청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영어 시험 면제하는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주로 보는 게 신청하는 사람 나이와 그 영주권을 가진 거주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거든요. 만일 신청하는 사람이 50세이고 20년간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모국어로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제 통역을 대동을 해야겠죠. 하지만 civics 테스트, 그러니까 국민시험 그거는 꼭 봐야 됩니다. 55세이고 15년간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다. 15년 이상. 그럴 경우에도 모국어로 인터뷰가 가능하고, 그렇지만 시험은 또 계속 가야 되고요. 65세이고 20년간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모국어도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시험은 보게 돼 있고요. N648이라고 해서 그 서류가 있는데 이거는 의료 면제거든요. 이럴 경우에 의료 면제라는 거는 이제 영어를 배우거나 이 civics test 공민시험을 공부할 수 없는 중증 장애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이럴 경우는 모국어로 인터뷰가 가능하고 통역을 통해서 그리고 공민시험에서도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의사가 이 의료 면제 서류를 작성을 해서 그 의사 소견서를 포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면제를 할지 안 할지는 그 인터뷰 당일에 보통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단계별로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N-팝액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이제 면제 서류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동시에 작성하게 되니까, 그 접수비나 이 의료 면제 같은 신청을 동시에 같이 작성을 해서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이민국에 이 신청 서류와 접수비를 우편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등기 우편이나 익스프레스로 보내고요. 이거를 보내면은 이민국에서 이제 이 수령 통지서, 리시트 노리스라고 해서 이거는 발행을 해줍니다. 그 통을 받는데 한 달 안에 이제 받아가지고 받았다고 이걸 통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생체 인식 예약 통지서가 오는데 바이오메트릭이라고 해서 주로 지문과 사진 촬영하는데 날짜, 시간, 장소를 통지를 해줍니다. 장소는 주로 이제 거주 지역에 가까운 데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날에 나가서 뭐 지문을 하고 사진 촬영을 하면은 그 다음에 시민권 인터뷰 날짜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인터뷰 이후에 공민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한 다음에 통과가 되면 충성 선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인터뷰한 그 당일 그 장소에서 바로 시민권 증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많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권 시험을 통과했다는 그 이야기를 말을 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나중에 통지를 해서 충서 성서하고 신고 증서를 받을 수 있는 대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LA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많은 분들이 컨벤션 센터에서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시민권 선서를 하고 증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시민권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 몇 가지 질문 받는 경우가 이제 인터뷰에 뭐를 가지고 가야 되나? 아, 영주권, 여권, 운전면허증 같은 이제 신분 증명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 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인터뷰 통지서, 날짜하고 장소 적혀 있는 거, 그리고 펜이나 노트북은 본인 거를 가져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이제 펜 같은 것도 전혀 안 빌려주거든요.
시민권 신청서에 관련된 다른 추가 서류, 세금 보고서나 사진, 혹은 뭐 무슨 범죄 기록인데 그게 이제 제대로 해결됐다 뭐 그런 서류 이런 게 있다면은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요. 도움이 되는 팁이 있는데 그 인터뷰를 할 때 그 이민국 직원이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만약 이런 서류를 가지고 간다면 추가로 복사본을 가지고 가서 만약 요구를 할 때 이 복사본을 바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시민권 신청 서류하고 이런 파일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원본은 될 수 있으면은 보여줄 수는 있지만 안 주는 게 중요하죠. 나의 시민권, 나와 인터뷰에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변호사, 아니면 위임된 대변인, 그리고 통역사, 지역 사무실에 따라서 이 통역사가 인터뷰에 들어오는 것도 허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LA 지역은 좀 드물고요. 만일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장애 보조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나 위임된 대변인, legal representative라고 꼭그 변호사가 있다는 G20의 서류를 미리 접수해서 인터뷰하는 직원이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변호사가 동행을 하지만 인터뷰는 기본적으로 답변하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변호사는 그 인터뷰에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대신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동행하는 경우가 만일 이제 뭐 범죄 기록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서류나 이제 설명이 더 필요한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변호사를 동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변호사가 동행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인터뷰하는 그 오피서가 조심을 하죠. 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동행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요한 거는 인터뷰할 때 답변할 수 있는 분은 신고를 수행한 당사자. 통역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당연히 통역인을 통하고 제공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통역하는 사람은 뭐 전문가가 아니라도 되지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영어와 모국어에 능통해야 되고요. 인터뷰할 때 이 통역하는 사람이 본인이 영어와 모국어, 그러니까 한국어에 능통하다는 것을 이제 선서를 먼저 하고 하게 됩니다. 만약 통역을 동행하실 경우에는 미리 연습을 좀 하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민권 신청서에 나오는 그 지리서 단어 같은 게 부드럽게 통역이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통역하기가 어렵고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지리서나 이런 거를 미리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통역을 안 데리고 가시더라도 이 인터뷰하기 전에 인터뷰하는 날짜 전에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 시민권 서류를 본인이 제출한 시민권 서류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가는 것도 중요해요. 이거를 토대로 주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할 때 그 자세랄까요? 인터뷰할 때 질문이 있으면 이제 또렷하고 될 수 있으면 크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혹시 뭐 틀린 말을 했나 뭐 그런 것들에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또렷하고 당당하게 크게 말씀하시면은 대부분 거의 받아들이고요. 예, 뭐 중요한 거 그러니까 본인 이름이나 뭐 그런 게 틀리지 않으면은 틀려도 이거 몇 가지 틀리면 힘들지만 틀려도 이해를 해요. 긴장한다는 걸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고 또렷하고 크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만약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은 불필요한 설명이나 더 상세하게 뭐 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으면은 괜히 뭐 이런 질문인가 하고 뭐 추정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보다 이민고 직원에게 질문을 이해를 못했으니까 다시 질문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역을 저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역을 쓸 때는 미리 이 질문에 답변하는 걸 통역인하고 같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원래 저도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좀 성질이 급해서 그런데 질문이 끝나기 전에 이제 답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질문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스트릭 테스트가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죠.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어떤 종류의 질문을 할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시민권 신청서에 나온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뭐 설명을 썼을 때 뭐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러니까 누가 영주권 신청을 해줬는지, 뭐 가족 초청이었느냐, 아니면 배우자 결혼을 통한 거냐, 그런 걸 수 있고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이 oath of allegiance라고 하죠. 충성 선서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충성 선서가 내용이 어, 미국 국가에 충성을 하고 만일 전쟁 시 미국 국가를 위해서 무기를 들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떤 경우에는 왜 미국 시민이 되길 원하는지 그런 걸 질문하는 분들, 이민국 직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답할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 정직하게 뭐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유명한 영화 중에 이런 말이 있죠. Manners make it man. 예절이 사람을 만든다. 그러는데 이민국 직원하고 이야기를 할 때, 뭐, sir, 아니면 ma'am, 여자분 경우, 아니면 officer라고 불러주는 것도, 그 예절을 갖추는 것도, 또 이민국 직원한테 좋은, 그, 첫인상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yes, 만약 질문이 yes나 no에 대한, 하는 그런 질문이면, yes나 no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고요. 뭐 고개를 흔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건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인사하는 것도 영어 고사를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데 포함을 하는 주제거든요. 많은 직원들이 인터뷰 시작되는데 가볍게 뭐 가벼운 대화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중학교 때 처음 영어 시작할 때 하는 게 How are you? I'm fine today.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거를 이것도 테스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들어갔을 때 How are you today? How's the weather outside? 뭐 What's the traffic on the way?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바로 뭐 웃으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 이런 간단한 질문에도 답변을 잘못하고 대화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미 선입관이고요. 그래서 이미 그 직원들이 인터뷰를 보통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들어갈 때 이제 서류 같은 복사본은 꼭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요. 만일 극단적 상황이지만 이민국 직원이 인터뷰 중에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느꼈다면은 당장 슈퍼바이저를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제가 한 경험 중에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이 이제 그 유학 비자로 와서 시민권자랑 결혼을 해서 인터뷰를 갔는데 유학 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 일을 했다. 그러니까 불법 취업이죠. 또 일을 했다고 그 의심을 받아서 이 이민국 직원이 굉장히 부당하게 뭐 이제 따로 그 시민권 배우자만 갈라놓고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변호사로 있으니까 저한테 바로 연락이 와서 제가 이민국에 바로 쫓아간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를 착각을 해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뭐 슈퍼바이저를 요구하니까 그 슈퍼바이저도 뭐 이 사람이 그 이민국 직원이 좀 문제가 많았나 봐요. 바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뭐 먼저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민권 시험을 통과한 적이 있는데 어, 뭐 침묵은 금이라는 뭐 그런 속담도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절대 침묵하면 안 됩니다. 뭔가 부당한 뭐 대우를 받았다 할 때는 꼭 슈퍼바이저나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단체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에서도 시민권이나 영주권 갱신 신청 서비스를 도움을 드리고요. 또 한미연합회에서도 시민권 신청 서비스를 해드리고 LA 법률보조재단에서도 이 시민권 신청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꼭 연락을 주시고요. 한미연합회 213-365-5999 그리고 정의진흥협회는 800-867-3640 한국어 라인입니다. 그리고 LA 법률보조재단도 323-801-7987 여기도 한국어를 넣고요. 한국어 직원이 또 시민권 이런 거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문의하실 사항이나 시민권 신청을 원하시면 여기로 연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뉴스도 보셨지만 이 영어 테스트를 좀 까다롭게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해서 아마 테스트를 바꾼다면은 내년 초나 중반쯤에 바뀌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영어 구사 능력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더 강화를 시킬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유의하시고 미리 신청을 해서 그거를 뭐 영어 이게 강화되기 전에 하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 추세가 신청을 하시면은 보통 한 빠르게 나오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근데 보통 평균으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신청하신 날짜에서 인터뷰 날짜까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유의하시고 뭐 어떤 분들은 길게 뭐 2년 정도 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선거철에는 조금 더 빨리 이거를 접수를 하고 이제 어, 검토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청하실 때 유효하실 게 이제 6개월 정도 된다는 거하고 그 영주권이 이제 만기가 됐는데 신청을 해야 되나 뭐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까지 걸릴 수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그 만기된 영주권도 같이 이제 갱신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